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했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감탄을 했냐면, 야, 너네 능력자네. 야, 너 대단한 놈이었어. 봐보세요. 내가 족보 부처님 족보 찾아놨거든. 책을 내가 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책을 안 갖고 왔겠지만 이럴 때는 또 책을 봐. 족보가 나오죠. 부처님 조상이 감자왕이에요. 감자왕. 31쪽 보면 감자왕. 감자가 그 불량 감자의 그 감자가 아니고, 불량 감자의 감자가 아니고 저 감자입니다. 저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한자로 감자라 그래요. 근데 여기다 내가 그거 안 써놨네? 구로, 구구로, 니구로 뭐 이래가지고 그거 나오는데, 여기 있구나. 감자왕, 그 다음에 2대가 니구라, 3대가 구로, 4대가 구구로, 그 다음에 5대가 사자엽. 사자엽이 부처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종족을 보면 감자, 그 다음에 니구라, 구로. 김구라가 이쪽 후손인가? 구로, 구구로. 이거 외우기도 쉬운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자엽. 그 다음에 정번왕. 그 다음에 석가모니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기까지 7. 그래서 총 7대를 얘기합니다. 7대를. 그래서 7대 혈통에 불순물이 없어야 그게 이제 최고 그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하천한 피가 섞이지 않아야. 경주에 그게 있는데, 경주 사람들은 3대를 경주에서 살아야 경주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그래서 너네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가 발전을 못해. 그래서 경주가 그런 꼰대 같은 게 많아서 외부인이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도시를 발전시키거나 뭐 이런 데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렵대. 그래서 네 경주 사람이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 아는 선생님이, 선생님은 경주 사람이잖아요. 이랬더니, 이거 1대 갖고 안 되는데, 한 3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대. 뭐, 지금 세상에 이런 동네가 다 있나 싶었는데, 몰라. 저는 서울하고 울산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두 도시는 그게 없죠. 왜냐하면 외지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지인이 한 90몇 프로는 되죠. 그러니까 본토 사람들이 그런 뭐 텃세를 할 여지가 없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원래 발전해요. 폐쇄적인 도시들이 발전 못하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잡종이 발전한다. 잡종이 발전한다. 문화든 인간이든 잡종이 발전한다. 그래서 미국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들이 잡종이라서. 잡종이라서. 아니에요. 진짜예요. 순종은 개나 말이나 이런 것만 순종을 따지는 거고, 인간은 잡종일수록 더 지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약간 폐쇄적 도시 지방 사람보다 머리가 좋을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적인 영향도 있고, 아무래도 본 게 많고 경험한 게 많은 게 지능 발전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7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 감자라고 하는 저 감자가 내륙에서 이제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네팔이거든요. 이 내륙 쪽에 있었는데, 내륙 쪽 사람인데 여기서 감자 농사를 짓는 사탕수수 농장, 사탕수수 경영권을 가진 왕이에요. 그래서 감자왕이라 그러거든요. 사탕수수 전매 일종의. 인도가 더워서 이게 단 거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열나는 음식을 싫어합니다.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약간 체형이 열체질이야. 그러면 삼 같은 거 안 먹고, 그 열나는 거를 잘 안 먹어. 그런데 꿀은 되게 재밌는 게, 꿀은 율장에 보면 미식으로 나옵니다. 미식.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왜? 당이 딸리는 거야. 인도에서도 단 거는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워도 단 거는 땡겼는가 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뱀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먹고, 이제 인삼 같은 거 많이 먹고, 술 같은 거 먹는 이유가 추운 기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인도는 뱀 같은 걸 안 먹죠. 몸에 열나니까. 그리고 꿀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꿀은 또 좋아요. 그러니까 단 게 없으니까. 그런데 꿀이라고 하는 건 한정자원이고, 양봉이라는 건 요즘 들어온 개념이고, 예전에는 그냥 꿀을 털어버리면 걔가 죽어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가면 훨씬 잔인하게 그걸 싹 긁어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남겨가지고 나중에 얘가 다시 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그 석청이나 뭐 목청 채취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상 잘라오고 좀 남겨서 이렇게 잘 막아놔서 걔가 다시 이렇게 살게 하고 내년에 또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 또 왔어요. 뭐 이러면서, 잘하고 계시는가? 뭐,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뿌리채 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전멸하지. 실제로 명태도 노가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노가리 까다가 지금 명태가 전멸했잖아. 요즘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적은 규모의 이렇게 작은 애들은 놔주잖아. 잡았다가도 놔주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부들 입장에서도 맞는 거지. 왜냐면 지그들 수익이 그물망이 촘촘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싹 긁어버리면 지그들은 나중에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도 맞지.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새끼까지 다 조졌던 시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하고 잔인성이 비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쪽이 덜 잔인해. 덜 잔인해. 그래서 이 사탕수수를 가지고 즙을 짜서 그거를 이제 불에다가 이렇게 돌려버리면, 뭐 불에다 끓이면 당이 생기는 거죠. 그거는 누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청난 자산을 확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자왕, 사탕수수왕이죠. 그러고 보니까 철강왕 카네기 뭐 이러듯이 사탕수수왕. 지금은 거지 같은데 예전에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괜찮았기 때문에 마누라가 여럿이지. 괜찮으면 마누라가 많아. 여러분들은 안 괜찮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으면 마누라가 많아. 많다 보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나이 많은 본 마누라,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작은 마누라, 누가 이제 더 좋으냐는 거죠. 그 뭐 이성계 얘기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작은 마누라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는 그게 언제나 이해가 됩니다. 왜 그 싸움이 벌어지느냐. 이성계하고 이성계 밑에 이방원하고 방석하고 싸움이 붙는 것도 이해가 100% 되지. 방석이 엄마, 그 다음에 이방원 엄마, 그 민씨, 싸움 나게 됐지. 이긴 쪽이 다 갖는 거고, 지면 죽습니다. 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 민씨 집안에는 아들들이 장성한 거지. 그게 이제 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육탄 공적으로 미모로 밀어붙여서, 아직 나에게 홀라당 넘어갔을 때 내 아들을 세자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얘는 어린 거고. 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아들이 한 20살 정도 되고, 엄마도 총애를 받고,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들이 나이가 되면 엄마는 그냥 가족이지. 엄마는 그냥 남매지, 남매. 네, 남매지.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더 세냐, 저쪽이 더 세냐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 힘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엄마가 왕의 그 신임을 받고 있느냐, 총애를 받고 있느냐, 그걸로 갈리는 거죠. 왕위 계승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런 데서는 누가 이기냐면 특별하지 않으면 이쪽이 이깁니다. 그건 왕이 절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이 절대권을 가지고. 나중에는 이 아들들이 있어도 아들이 아버지를 못 만나요. 얘네가 돌려버리면 뭐 바빠서 못 만나네, 뭐 하네, 일정을 안 잡아준다니까. 아들인데도 못 만납니까? 못 만나.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시나 뭐 도승지나 이런 사람들이 끝발이 뭐냐면 돌려버리잖아. 비서실장이 지금 못 만나는데요? 이래버리면 끝이야. 날 잡아드릴게요. 아유, 내가 생각하고 있지. 근데 이달에는 안 되네. 다음 달에 봅시다. 다음 달에. 그래놓고 또 다음 달에 되면 아유, 뭐 일이 터졌어요. 뭐 이러면서 또 이 짓을 한다고. 그럼 뺑뺑이 돌다가 끝나요. 사건들이 다 바뀌어버린다고. 늘상 다 그래. 어디든지 다 그래. 그런데 여기만 특이하게 이쪽이 이긴 거는 이제 여기는 사병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국 초기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대부분 이쪽이 다 이깁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이쪽이 다 이겨. 역사에서 보면 왕이 지지하는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저 니구라가 큰 아들, 그러니까는 이방원이나 정종 같은 계열이고 그 이제 작은 이제 첫 자식을 이렇게 우대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의 뜻이 감자왕 뜻이 이쪽으로 기울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제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걸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이제 여기 내용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포기하고 나가지. 그냥 있다가 잘못해서 이쪽으로 후계구도가 완전히 넘어가면 우리는 죽으니까 가겠다. 우리를 가겠다. 떠나겠다. 능력 있어야 떠나겠다. 괜히 걸시적거리다가 잘못하면 훅 가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집단을 끌고 가는 거죠. 분가지 일종의. 그랬더니 아버지가 미안한 거지. 큰 아들, 나한테 큰 자식들이 있는데 내가 어린애한테 이걸 넘겨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제가 비켜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방원일 때도 마찬가지였겠지. 이방원일 때 이방원이 세종에게 마음을 두니까 효령대군이나 이렇게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웠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까? 그게 이제 효령대군이 그 당시에 불교적인 일들을 하면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세종 입장에서 또 고맙고 태종 입장에서 또 고맙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지?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건데 이렇게 할 건데 딱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그냥 출가해서 절에 가서 살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쁘지. 네, 그러니까 걔가 내가 이거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아유 그거 내가 뒷돈 대줄게. 너 그거 해. 그리고 세종 입장에서는 형이 비켜줘 너무 순순하게 버티다가 힘에 의해서 밀린 게 아니고 눈치껏 딱 빠져주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밀어주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을까? 누가 봐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주니까 이 감자왕이 니구라가 빠지니까 감자왕이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후원을 해준 거죠. 이제 재검 날 때 쉽게 말해서 나갈 때 이제 뒤를 많이 봐준 거죠.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 밀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일로 분가해서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저쪽에 이제 이 가비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이 동네에 황인들 토착 세력이 있는 거를 조졌지.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주민이 들어왔으면 선주민을 쓸어버린 거지. 쓸고 마치 뭐하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남미, 뭐 코르테스나 뭐 이런 거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했는지는 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히 그 정리 작업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은 들어오는 집단이고 한쪽에는 그냥 가지고 있었던 집단이니까 그게 이렇게 재편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로.
그 과정에서는 많이 죽었겠죠.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이 죽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결국 여기를 장악하고 이 가비라의 전통은 우리에게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가비라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지. 거기 전통은 원주민에게 있어 이제. 근데 그거 있다. 남미의 영웅이 볼리바르라고 있어요. 볼리바르 그 영웅이 있어. 남미 전체를 통합해 가지고 어떻게 독립하겠다. 그게 원래는 스페인 사람인가 뭐 스페인 쪽 출신 사람인가 그런데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전체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볼리바르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동네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 그런 식으로 그래 놓고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백인 계열이고 스페인 쪽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남미를 다 대변해서 남미의 정통성을 세우겠다. 야,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야. 네가 백인 피인데 그게 가능해? 인디안 피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 피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맞지.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논리들이 가능합니다. 여기도 그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백인인데 황인들을 지배하고 나서 이렇게 가비라의 정통을 우리가 몰라.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 들으면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이런 식으로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됩니다. 우리도 한번 했잖아. 유교의 정통은 우리에게 있어. 조선 후기에.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 청나라는 글러먹었어. 저기에는 유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화의 자존심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는 거고 명나라 신종의 만역제인데 신종의 위패를 모시고 거기 제사를 지내줘. 그게 만동묘예요. 화양서원. 화양서원 만동묘. 가짜짓도 않지. 그래서 유교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어. 중국에서 봤을 때는 뭔 개소리야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김치가 중국 거예요. 이거 똑같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딱 하면 이게 뭔 개소리야. 따지지도 않아. 이게 그러니까 그런가? 한번 들어볼까? 이게 아니고 뭔 개소리. 이게 딱 시작부터. 근데 우리가 유교의 종주국이에요. 이러면 뭔 개소리야. 이랬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난다니까? 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볼리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남미에서 저게 되나? 이런데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람이 좀 오래 살고 뭐 잘했으면 뭐 하나의 덩어리 같이 만들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가비라의 정통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비라국이 되는 거고. 가비라, 선인의 정통성을 가져서 가비라국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라 차려서 우리가 하나 했어요. 이렇게 해서 소식을 넣었대.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우리 했어요. 이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감탄을 했냐면 야 너네 능력자네. 야 너 대단한 놈이었어. 이러면서 석가라고 불렀대. 그래서 석가족이야. 그래서 석가족이야. 야 아버지 입장에서 뿌듯했겠지. 왜? 마음이 안 됐는데 짐을 덜었잖아. 근데 그거는 아버지와 이 부처님 조상들 얘기인 거고 이 동네 이 가비라에 원래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재앙이다. 이게 뭔 불똥이 뛰었대 이러면서. 그리고 문화는 이쪽이 번성한 데서 전파된 쪽이니까 저쪽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항해 시대 때 유럽 사람들 몇 명이서 어떻게 저 남미 사람들 저걸 다 이기지? 이미 문화력이라든지 전투력이 벌써 끝났잖아. 그건 뭐 청나라 때도 나오는데 아편전쟁 때 3,000명이야, 쟤네. 3,000명이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겪었잖아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일본군이 우리에 얼마나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그냥 다 깨져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우리는 불교 쪽이니까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는갑다라고 하지만 가비라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이게 진짜 무슨 자다가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대. 우리가 노예였어. 뭐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이게 황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남쪽에서 올라온 백인 그룹이 지금 이 석가족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비라를 구성하는 게 여기에 이제 원주민 황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무제 사회에서는 부처님이 자꾸 혈통 따지고 그 다음에 저 귀족들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일반 황인이었으면 아리안 귀족들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어디 부르나 존자가 그렸다는데 뭐 부처님 40대 초상화가 대형 박물관에 있대. 그런 거 다 개구라예요. 그런 거 좀 물어보시죠, 마. 쓸데없는 개구라들. 야, 그림이 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좀 머리가 있으면,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2,500년 동안 남아있겠냐. 내가 그려도, 어디에다 그려도, 이런 나무 판때기에 그려도 2,500년 동안 안 남어. 돌이나 안 그러면 쇠에다가, 금속에다가 조각해 놓지 않는 이상은 2,500년 남을 수가 없어. 근데 그림이 어떻게 남어. 그냥 이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저 인간이 뇌가 있나? 이 생각이 들지. 그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저기 가니까 어디야? 터키 가니까 이스탄불 그 터키의 그 박물관 가니까 모세 지팡이 있더라고. 나무 지팡이. 야, 모세가 언제적 사람인데 나무 지팡이가 있어. 뭐 말 같지도 않은 거야. 구라를 쳐도 그게 견적이 나. 차라리 스댕이었으면 내가 이해를 한다. 스댕이 어떻게 그 시절에 있지? 라고 했지만 그래도 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동이에요. 이러면 그런가? 이렇게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을 거야. 나무 지팡이 모세 시절에 그냥 나무 지팡이 모세가 영감이면 지팡이를 집었겠지. 지팡이 씹고 그냥 나도 죽었다니까. 이게 없어진다니까. 아무도 안 건드려도. 이걸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보고 이게 아니고 아무도 안 건드려도. 불교에도, 우리나라 불교에도 그런 비슷한 거 있다. 내가 차마 얘기는 못 하는데 있어.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그러려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려하고. 근데 이런 걸 막 다큐로 받아가지고 그게 진짜입니까? 네가 미친놈이야. 그게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냐? 도대체 상식이 있어. 그러면 아예 그냥 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팩에다 넣어갖고 오든가. 그 이불 뺄 때 이렇게 이불 그 압착할 때 쓰는 그런 걸로 해오든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존재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정도 연도가 돼가지고 나무 지팡이가 나오려면 돌처럼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압착돼가지고.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면. 진짜 나무 결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2000년 전 것도 그 비단이나 이런 것도 나올 때 다 떡으로 나와요. 떡으로. 만지면 바스라져. 그걸 화학약품 처리해가지고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모세 시절에 무슨 놈 나무 지팡이. 참 깝깝하지. 너무 슬픕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래도 석가족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 석가모니 불도 알게 됐네. 오늘 많이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